여러분의 건강을 끌어올리는 건강튜브의 MC 강영훈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주위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병 중 하나가 우울증 아닙니까? 오늘 그 우울증에 대한 A부터 Z, Z까지 모든 것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김현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동아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그 선생님들 나오시면 본인을 그 수식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비단결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뭐 어루만지는 김현수입니다. 뭐 야구계에는 사할타자 김현수, 의료계에는 낫게 하는데 오할 김현수 뭐 이런 거.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이렇게 정신없는 정신과 의사는 처음 봤다 하는 그런 정신과 의사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예. 네. 들어오기 전에도 얘기해봤는데 약간 정서가 좀 불안한 느낌도 있고 예. 굉장히 좀 제과라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같은 동료 의사들이 네네. 얘기하기에 다 정신과 의사 하면은 조금 차분하고 예. 책도 많이 읽고 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형은 그런 과랑 너무 다른 것 같다. 형은 처음 보는 정신과 의사의 분류이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뭐 말투라든지 표정 이런 걸 봐도 정상적인 의사 선생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캐릭터의 의사 선생님이 겨울하면 되게 대박 날 것 같은데 학교에 계시네요. 네, 제 생각에도 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좀 많은 미묘한 분들이 그렇게 질문이긴 얘기를 하는데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아마 저희 병원장님께서는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래 병원장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다. 자, 오늘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건강튜브. 흔히들 아유 오늘 울적하다, 우울하다, 뭐 이런 말들 자주 해요. 예, 저도 한 번씩 막 흔히 나는 좀 우울해지고 한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이 우울증의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까? 우울한 기분하고 우울증 이 두 가지를 조금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울한 기분과 우울증. 네. 우울한 기분을 먼저 영어로 표현하자면 우울한 기분은 depressed mood라고 표현하게 되고 우울증 같은 경우는 depression 내지 depressed disorder 그래서 우울 장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 우울한 기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시적인 기분의 저하 이런 거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아, 시험을 망쳐서 우울하다. 네. 또는 주식이 폭락해서 우울하다. 아 너무 우울. 진짜 국장 씨. 우리 국장이 말고 우리나라 장. 예. 이거 제가 다 겪어본 우울한 기분입니다. MC님은 어떨 때 우울한 기분을 느꼈습니까? 방금 그럴 때 주식이 폭락해서. 3전. 네. 진짜 그때 힘들었어요. 지금도 굉장히 저도 많이 힘든데요. 네. 언제쯤 이런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싶긴 한데. 3프로 TV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고. 약속이 취소됐을 때 약간 우울해져요. 약간 약속을 정해놨는데 갑자기 그게 없어지잖아. 되게 좀 우울할 수 있죠. 네.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사람은 다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또는 스트레스의 요소에 따라서 누구나 우울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다 우울증은 아닌 거죠. 우울한 기분이 있다고 해서 우울증은 아니다. 다만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우울한 기분을 느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우울증은 뭐냐? 그러면은 일시적인 이런 기분 저하가 아니라 조금 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우울한 기분이 있으면서 생각, 사고, 감정, 행동 여러 영역들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이제 장애를 의미를 하게 되고 자, 우울한 기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치료를 다 받으러 가지는 않지만은 우울증인 경우에는 이제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울한 기분이 생활 전반적으로 다 감싸서 생활이 좀 힘들다 할 때는 그때 우울 증상으로 병원을 가봐야 된다는 거. 근데 가끔 우울한 기분을 느끼면서 하는 것도 뭐 사람이 다양한 기분을 다 느끼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건 나쁜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살다 보면은 우리가 즐거울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네. 사람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기분이라는 게 이제 무지개 색깔처럼 빨주, 노초, 파남보 다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는 거거든요. 다양하게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진짜 우울증과 우울감에 대한 확실한 개념 정리를 시작부터 해주셨고요. 자, 여러분 오늘 건강튜브 거의 뭐 한 150만 이상의 조회수가 기록될 것 같습니다. 왜냐? 대한민국 최고의 정신건강 1타 강사 김현수 교수님을 모셨기 때문이죠. 끝까지 주목해 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끌어올릴 우리는 건강 튜브. 건강 튜브 노인 우울증 어떤 질병인지 정확히 알아보려고 하는데 노인 우울증 일반적인 우울증하고 어떤 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까? 노인 우울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딱 하면은 사람들이 노인 우울증이란 진단명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실 네. 수도 있는데, 사실 우울증이란 진단명은 내에서 이렇게 생애 주기별로 뭐 소아 우울증, 청년기 우울증, 노인 우울증을 나누게 합니다. 이유는 각 생애 주기별로 조금 특징이 다르고 증상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렇게 보게 되면은 노년기에는 이제 삶을 마감하는 시기고, 나이가 이게 좀 듦에 따라서 정상적인 노화를 겪으면서도 신체적으로 좀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젊을 때 우리가 잘 하던 것도, 음. 골프도 잘 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이제 그런 것도 잘 못해지면서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고요. 신체적인 질환은 뭐 당뇨, 고혈압이라든가 만성적인 통증을 이렇게 가지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네. 또 젊은 시기에는 사회적인 활동도 왕성하게 하고 경제생활도 왕성하게 했는데, 노년기라는 게 이제 그런 부분 이제 마무리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좀 위축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좀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노년기의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울증을 좀 유발하는 이제 배경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소아 우울증, 청년 우울증, 그다음에 중장년층이 가지는 우울증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근데 노인 우울증을 포커스로 잡는 건 너무나도 지금 고령화 사회고, 요즘에 70대가 청년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로 60대 이상의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 노인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다룰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발생하는지는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개괄적으로 좀 말씀을 좀 계속해서 해 주신다면요. 이 노인 우울증의 원인을 우리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인구 사회적인 측면을 한번 보고, 두 번째는 생물학적인 부분, 바이올로지컬한 부분, 두 가지 나누어서 좀 고려를 해보면요. 인구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신체 질환이 있거나, 사회적 지지가 떨어진다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어렵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노인 우울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 노인 우울증의 위험성이 하나 떨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사별을 했다거나 이혼을 했다거나 독거 중이라면은 노인 우울증 위험성이 하나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당뇨, 고혈압 이런 혈관성 질환을 앓을 경우에 위험성이 높아지고, 인지기능 저하라든가 치매라든가 이런 질환을 앓을 경우에 우울증을 겪을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옆에 누가 있어야 되네. 지지고 볶더라도 옆에 누가 있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그분한테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뭐 남의 편이다, 니는 내 편이 아니다, 이런 것보다는 감싸 안아주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 나이가 들어갈수록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해야 되고, 이걸 계기로 결혼을 하셔가지고 출산율도 높이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와이프 여기 보고 있다면은 제가 열심히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MC님은 혹시 저희 최선을 다합니다. 예, 잘하진 못하지만. 우리 모두 열심히 살아가지고 잘해가지고 예. 노인 우울증 안 걸릴 수 있도록 평생 같이 지지고 볶고라도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분들이 다양한 이유로 우울증에 노출이 되는데, 이게 노인 우울증에 걸린 분들은 어떤 증상이 좀 나타납니까? 노인 우울증의 이제 증상을 좀 설명하려면 이제 다른 생애 주기의 우울증하고 조금 다른 면들을 먼저 얘기를 하고 이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생애 주기의 우울증 환자분들은 본인이 힘들다, 우울하다 이런 거를 편하게 하십니다. 선생님 저 힘들어요, 나 우울해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쉽게 하는데요. 노인 우울증 환자분들은 본인이 우울한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우울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우울감을 잘 표현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그런 거야, 또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 가지 이제 증상을 통해서 우리가 노인 우울증이 아닌가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 증상을 얘기하자면은 불안감, 초조감, 수면의 어려움, 인지기능 저하, 이런 부분들이 노인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안정제라든가 수면제라든가 이런 약들만 복용을 하면서 우울증에 대한 진단 시기라든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도 흔하게 있습니다. 또한 이제 비특이적인 신체 증상을 호소하시면서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복통 또는 어지러움, 두통 또는 뭐 관절통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탁과에 이런 부분들 방문했다가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도 근거를 찾기 어렵다, 진단이 안 된다, 이럴 경우에 정신과에 이렇게 의뢰되어 오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우울증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이라든가 검사를 해보면 우울증인 경우도 종종
볼 수 있고 또 치료를 하게 되면 신체적인 증상도 함께 좋아지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인지 기능 저하가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이 치매인 것 같아요. 기억력이 떨어져요. 이러면서 내원하시는 경우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몸이 어디가 안 좋다든지 어디 다쳐서 발목이 부러졌다든지 이러면 우울해질 수 있는데 어르신들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노인 우울증 증상하고 치매를 같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두 개가 같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치매와 노인 우울증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밖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는 닭과 계란과의 관계 얘기를 하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할 정도로 그런 관계에 있다고. 그 노인 우울증의 한 큰 증상으로 이제 기억 저하가 있고, 그렇다 보니 이제 우울증에서 이제 기억 저하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가성치매라는 단어를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사실 임상에서도 이런 노인 우울증과 치매를 이렇게 감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치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를 이제 같이 생각을 하는 이유는 치매의 원인 중에 상당 부분 약 70% 이상의 원인이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갑작스럽게 오는 질환이 아니라 시간에 걸쳐서 퇴행성 질환으로 천천히 이렇게 진행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 저하가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부터 점점 서서히 악화되는 시나브로 좋은 표현입니다. 그래야 될 것 같고, 노인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좀 더 갑작스럽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고, 노인 우울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본인이 우울증을 알았다거나 또는 우울증에 따라서 기억 저하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치매 환자분들은 본인 기억력 저하에 대해서 잘 숨기려고 합니다. 알고 아니라면서 내 기억력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고, 반면 노인 우울증 환자분들이 본인의 기억력 저하를 좀 더 부풀려서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노인 우울증 환자에서 동반된 기억력 저하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 치료를 하게 되면 기억력 저하가 또 쉽게 좋아지는 경우도 볼 수도 있습니다. 경증으로 이제 끝날 수 있으니까 우울증 치료를 진짜 어르신들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 자살률이 굉장히 또 높은데, 특히 노인 자살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2배 정도 높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노인 우울증 자살률의 연관성, 요거 한번 좀 따져주시죠.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 무겁지만 우리가 안 짚고 넘어갈 그렇습니다.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등도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1등입니다. 압도적인 1등.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등이라는 거 굉장히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노인 자살률도 세대 전체적으로 걸쳐서 봤을 때 더 심각합니다. 자살 같은 경우에 이제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긴 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연관이 높은 것은 노인 우울증으로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본인이 이제 노인 우울증을 잘 알고 잘 표현해 치료를 잘 받으면은 이제 이어지지 않고 위험한 상황까지 잘 안 가면 좋은데, 또 치료 시기를 놓치고 진단 시기를 놓치면서 자살까지 이렇게 안 좋은 상황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주변에서 좀 파악을 잘 해야 된다는 게 제 경험담인데, 제가 아는 가수가 한 분 계셨는데 굉장히 밝고 활달하고 너무나도 활동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 매니저들하고도 다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이게 우울함이 밖으로 안 내비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너무 주변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집에 가게 되면 편한 옷을 입고 사회생활 할 땐 또 다른 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 만나러 나올 때나 직장 출근할 때 화장도 하고 이렇게 옷도 예쁜 거 입고, 막상 집에 가면은 화장 지우고 옷도 불편한 옷 벗고 이제 편한 옷 입고 하는데, 이제 사실 그게 본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밖에 나올 때 사람들한테 보이는 모습은 뭔가 밝고 예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데, 집에 오면 편한 모습은 사실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우리가 저분 저렇게 밝게 사는데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일들이 이제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속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든 어르신들이든 다들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진짜 필요해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건 무관심인 것 같습니다. 건강 튜브도 제일 무서운 건 무풀입니다.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제발 부탁할게요. 교수님, 그렇다면 노인의 자살을 막기 위해서 주변인들이 좀 알 수 있는 증상들, 여기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죠.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살 시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충동적입니다. 예상할 수 없이 확 이렇게 발생하는 반면에, 노인의 자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보다는 계획적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그 노인 자살로 이어지신 분들의 대부분의 이제 마음이 무가치감 이런 부분 많이 느낍니다. 무가치감. 난 가치가 없어. 난 가치가 없다. 쓸모가 없어. 더 이상 내가 가족에게도 사회적으로도 어떤 의미가 있나, 내가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이런 감정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이제 가족분들이라든가 사회적으로도 여전히 가치가 있다는 인식을 하실 일이 있다, 이런 인식을 시켜주는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물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이제 자살이 혼자 있을 때 잘 생깁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고 한다면은 같이 있어 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진짜 이렇게 무서운 질병인 노인 우울증, 이거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첫 번째로 이제 우울증 치료를 약물 치료를 이제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노인뿐만 아니라 전 연령에 걸쳐서 그렇습니다. 정신과 약물에 대해서 여전히 많이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이 돼서 많이 못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제 최근에 약도 개발 많이 되고 효과도 많이 입증이 되고 해가지고 꾸준하게 복용을 하시면서 우울증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노인 우울증이라는 게 이제 신체 질환이라든가 치매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도 깊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골고루 영양 섭취하고 그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규칙적인 생활하시고 취미 생활하시고 이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고립이라든가 외로움 이런 부분들이 노인 우울증의 또 중대한 원인이 됩니다. 가족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런 노인의 이런 외로움과 고립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뭔가 선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좀 관심이 높아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적인 인프라라든가 뭔가 좀 시설이라든가 관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앞으로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인 우울증, 이게 참 조기 발견, 치료가 중요한 만큼 주변의 관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오늘 했던 얘기를 조금 요약해가지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조금 이제 더 말씀드리면서 기억에 남았으면 하는데요. 앞서 막 얘기를 많이 했다시피 노인 우울증은 스스로 모르는 경우도 많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표현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신에 불안, 초조, 신체 증상, 인지기능 저하 이런 부분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우울증일 수도 있겠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아볼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우울증에 대한 진단이라든가 치료를 받음으로써 악화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이제 좀 얘기를 하자면은 이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나가면 첫 페이지가 영화 포스터를 딱 해놓습니다. 영화 포스터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명화죠. 네. 그 영화에 노인은 사실 안 나옵니다. 노인이랑 관련이 없는 영화인데요. 이제 제목은 제가 참 의미 있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영화 포스터를 딱 처음에 이제 들고 가는데요. 더 이상 이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가 아니라 우리 부산도, 우리 대한민국도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이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울증 다시 생각해보지만 이건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질병입니다. 꼭 치료하길 바라면서 여러분이 가지는 그 누군가에 대한 관심이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가정까지도 지킬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 저희 건강튜브도 신경 좀 써주시죠. 여러분의 건강을 끌어 올릴 건강튜브!